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개인 자산을 사업용으로 이렇게 전환할 때요. 세금 계산의 진짜 첫 단추죠. 취득원가. 이걸 어떻게 정하는지, 예를 들면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쓴다거나 집 일부를 사무실로 만들 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 네. 그게 말이죠. 바로 그 취득 원가라는 금액이 앞으로 매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기준이 딱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있죠. 양도소득세 같은 거요. 그거 계산할 때도 이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시작점을 만약에 잘못 잡으면 나중에 세금을 생각보다 더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개인 자산을 사업용으로 바꿀 때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그 핵심 원칙을 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법 용어가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만 딱 이해하면 의외로 또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보고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원칙이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쪽을 택한다. 이거던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세법에서는요, 이제 객관성이랑 또 공평과세 이런 걸 위해서 두 가지 기준 금액을 계산하게 해요. 그래서 그 둘 중에서 낮은 금액, 그걸 사업용 자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 금액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전환하는 날의 시가. 영어로는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하죠. 시가. 네.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그때 시장에서 이게 얼마짜리로 평가받냐 이거죠.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액이나 비슷한 거 거래된 가격 이런 걸 보고요. 자동차는 당연히 중고차 시세 정보 같은 거. 네. 그렇군요. 현재 가치.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준 금액은 계산이 조금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샀던 가격에서요. 네, 처음 취득가액. 네, 거기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가치 감소분, 이걸 빼주는 겁니다. 세법 표현으로는 이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는데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이 자산을 처음부터 사용용으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원래 샀던 가격에서 빼서는 겁니다. 중간에 큰 수리 같은 거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갔으면 그것도 더해서 계산해야 하고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정 가치하고 또 하나는 만약 처음부터 사업용이었다면 지금 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계산한 금액,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쪽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낮은 쪽을 선택하게 하는 걸까요? 현재 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이 쓰는 동안 가치가 떨어진 건 사실 개인적인 소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나중에 사업 비용, 즉 감가상각비로 너무 많이 인정해 주는 걸 막기 위한 거고요. 아하. 둘째는 반대로요. 개인적으로 쓰는 동안 혹시 자산 가치가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 팔지도 않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까지 미리 사업용 자산 가치에 반영해서 세금 혜택,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받게 해주는 걸 또 막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실질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하자.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사업 영역으로 끌고 오지 않겠다. 이런 거네요.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차를 4천만 원에 샀어요. 몇 년 잘 타다가 이제 사업에 쓰기로 딱 결심을 했어요. 네네. 전환 시점의 중고 시세를 알아보니 한 2,500만 원 정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두 번째 방식, 만약 처음부터 사업용이었다면 이걸로 계산해보니 가치가 한 1,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낮은 1,700만 원이 제 사업용 차량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건가요? 시세가 2,500인데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낮은 금액 1,700만 원. 그게 세법상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시세가 높아도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1,700만 원의 기준으로 앞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입증할 증빙, 이걸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 증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환 시점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예요. 뭐 감정평가서라든지 아니면 공신력 있는 시세 자료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애초에 얼마 주고 샀는지 보여주는 계약서나 영수증, 이건 기본이고요. 네네. 혹시 중간에 뭐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처럼 자산 가치를 올리는 큰 지출이 있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증빙이 다 있어야 합니다. 아, 왜냐면 세무당국은 언제든 이 근거 자료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자료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몇 년 전에 받은 영수증 하나가 나중에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정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세법상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핵심 원칙, 시가와 조정된 취득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따른다는 점,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증빙이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확실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이 원칙만이라도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딥다이브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하면 당장의 세금 부담은 좀 줄어들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계속 낮아지니까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반대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 양면성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매년의 절세 효과와 미래의 양도세 부담 증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